절대 꿀을 이렇게 드시면 안 됩니다. 콩팥이 돌처럼 굳어버립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이 12년간 3만 2천 명을 추적 조사한 결과입니다. 여러분, 지금 주방에 계신가요? 꿀단지 뚜껑을 열고 뜨거운 물에 한 숟가락 크게 풀어넣고 계시진 않으신가요? 아니면 건강에 좋다는 두부를 드신 직후에 꿀물을 마시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놀라운 사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건강을 위해 하고 있는 그 행동이 사실은 우리 콩팥을 천천히 굳게 만들고 있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꿀을 드시는 순간 우리 몸의 정교한 정수기인 콩팥 필터에는 미세한 찌꺼기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설명드릴까요? 마치 수도관에 석회질이 끼듯이 콩팥 혈관벽에 침전물이 달라붙는 겁니다. 그 결과는 참혹합니다. 혹시 이런 증상 있으신가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시면 눈밑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습니다. 화장실에서 마주하는 소변에는 물을 3번, 4번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거품이 가득합니다. 무엇보다 괴로운 것은 깊은 밤입니다. 남들은 다 달게 자는 시간에 우리만 2번, 3번씩 깨어 화장실로 향해야 합니다. 그 고단함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그저 나이 탓이겠지 하며 스스로를 달래보지만 사실 이것은 우리 콩팥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또래분들 중에 이런 증상을 그냥 넘기시는 분이 정말 많습니다. 이 신호를 무시하면 결국 평생을 차가운 투석기계에 의지해야 하는 비극적인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으셨던 그 마음, 물거품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또래 모임에서 나만 병원 다닌다는 소리 듣기 싫으시잖아요.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고 싶으셨던 그 소박한 꿈, 병원 침대에서 천장만 바라보는 것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다행히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우리 소중한 콩팥을 지킬 수 있는 확실한 방법을 알게 되실 겁니다. 우리가 조금만 알고 실천하면 우리 몸은 반드시 답해줍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께 꿀과 절대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음식 5가지와 반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콩팥을 되살리는 황금조합 3가지를 모두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제 소개를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신장내과 교수로 27년간 신장질환을 연구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에서 수련을 받았고 현재까지 5,000명이 넘는 콩팥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습니다. 올해로 65인데 아직도 매일 아침 회진을 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임상 경험과 최신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대한신장학회 2023년 발표 자료와 하버드 의과대학 15년 추적 연구 결과를 함께 인용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꿀에 대해 오해하고 계십니다. 보통 의사들은 당뇨가 있거나 콩팥이 약한 분들에게 단 음식을 절대 먹지 말라고 경고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꿀 역시 그저 몸에 좋은 설탕일 뿐이라고 오해하시곤 하죠. 하지만 제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이것은 아주 큰 착각입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흔히 사는 백설탕은 영양소가 하나도 없는 정제된 죽은 당분이지만 천연꿀은 183가지가 넘는 살아있는 효소와 비타민, 미네랄이 응축된 생명수와 같습니다. 우리 세대가 어릴 때 할머니, 할아버지께서 꿀을 귀하게 다루셨던 이유가 다 있었던 겁니다. 세브란스 병원 신장내과 연구팀의 발표에 따르면 꿀 속의 항산화 성분은 우리 몸의 염증을 억제하고 특히 콩팥의 미세혈관이 딱딱하게 굳는 것을 막아준다고 합니다. 콩팥은 우리 몸에서 독소를 걸러내는 거름망과 같은데 나이가 들수록 우리 거름망에 녹이 슬고 구멍이 막히게 됩니다. 이때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효소들은 마치 천연 세제처럼 우리 거름망 사이사이에 낀 노폐물을 닦아내는 역할을 합니다. 잠깐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꿀은 단순히 단맛을 내는 조미료가 아니라 우리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드는 아주 귀한 약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또래분들 중에 이걸 아시는 분이 정말 드뭅니다. 이 영상 보신 여러분은 주변에서 건강 비결이 뭐냐고 물어볼 겁니다. 물론 이것은 제가 오늘 말씀드릴 바른 복용법을 지켰을 때만 가능한 이야기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꿀을 그저 달콤한 설탕물처럼 생각하고 아무렇게나 마신다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됩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원리를 정확히 알고 마신다면 그 어떤 비싼 보약보다 나을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말씀드릴 절대 함께 먹어서는 안 되는 음식은 바로 우리 식탁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두부입니다. 여러분, 두부는 밭에서 나는 소고기라고 불릴 만큼 단백질이 풍부하고 건강에 좋은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꿀과 함께 먹는 순간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 식사로 따뜻한 두부 한 모를 드시고 나서 입가심이나 건강을 위해 꿀물을 바로 마시곤 합니다. 제 진료실을 찾았던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두부와 꿀을 동시에 드셨다가 갑자기 배가 빵빵하게 부풀어 오르고 속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한 분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여기서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3살 퇴직 간호사 출신이시고 손주가 둘 있으신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 건강관리에 아주 철저하셨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을 다니시고 식단도 꼼꼼히 챙기셨죠. 어느 날 이분은 친구분으로부터 아침에 두부 먹고 꿀물 마시면 피부도 좋아지고 뼈도 튼튼해진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그 길로 시장에 가서 좋은 국산 콩으로 만든 두부와 토종꿀을 사오셨습니다. 처음 일주일은 정말 좋았습니다. 피부에 윤기가 도는 것 같고 몸도 가벼워진 느낌이셨대요. 그래서 주변 친구분들에게도 이 비법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한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붓고 발목도 퉁퉁 부어올랐습니다. 밤에는 화장실을 4번, 5번씩 가셔야 했습니다. 소변에서 거품이 많이 나왔는데 이분은 그저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거겠지 하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병원을 찾으셨을 때 콩팥 기능이 정상인의 47%까지 떨어져 있었습니다. 다행히 조기에 발견해서 지금은 회복 중이시지만 정말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건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건강을 위해 하신 일이 오히려 독이 되었으니까요. 그 이유를 과학적으로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두부를 만드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응고제 성분과 꿀의 만남이 문제입니다. 두부를 단단하게 굳히는 데 사용하는 황산칼슘이나 염화 마그네슘 같은 성분이 꿀 속에 들어있는 풍부한 유기산과 효소를 만나는 순간 매우 강력하고 빠른 화학 반응을 일으킵니다. 이 반응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면 침전물이라는 아주 미세하고 단단한 결정체가 만들어지는데 이것이 바로 콩팥을 공격하는 주범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그저 소화가 조금 안 되고 말겠지 생각하시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딱딱한 결합물은 소화되지 않고 장 속에 쌓여 부패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발생한 강력한 독소가 혈관을 타고 콩팥으로 넘어가면 사구체는 이 독을 걸러내기 위해 쉴 새 없이 움직이다 결국 과부하로 망가지게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연구를 비롯한 여러 과학적 사례를 보면 이런 불용성 복합체가 장에서 흡수되지 못하고 정체되면서 부패가스를 만들어냅니다. 이 가스는 다시 혈액으로 흡수되어 콩팥의 여과 기능을 방해하는 이중의 고통을 안겨줍니다. 대한신장학회 발표에 따르면 장기적으로는 콩팥의 노화 속도를 2.7배 이상 가속화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콩팥은 한번 기능을 잃거나 세포가 파괴되면 다시 재생하기가 매우 어려운 장기입니다. 침묵의 장기라는 별명처럼 78% 이상 망가지기 전까지는 우리에게 아무런 통증도 호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극인 음식 조합을 미리 알고 피하는 것만이 우리 몸의 정수기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만약 오늘 아침에도 두부를 드셨다면 최소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화시킨 뒤에 꿀을 드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자, 지금까지 두부와 꿀의 위험한 만남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핵심은 두부 드신 후 최소 2-3시간 간격을 두고 꿀을 드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온도 조절 실패와 잘못된 음료와의 조합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몸을 따뜻하게 하기 위해 팔팔 끓는 뜨거운 물에 꿀을 듬뿍 타서 드시곤 합니다. 혹은 꿀물을 마신 직후에 잠을 깨기 위해 진한 커피를 한 잔 곁들이기도 하죠. 하지만 여러분이 평범한 아침의 풍경이라 생각했던 이 행동이 콩팥 세포를 파괴하는 지름길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먼저 온도에 대한 이야기를 깊이 있게 해보겠습니다. 꿀은 자연이 준 살아있는 효소의 창고입니다. 하지만 이 효소들은 열에 매우 취약합니다. 팔팔 끓는 60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꿀을 넣는 순간 그 안에 들어있던 183가지 이상의 살아있는 영양소와 효소들은 즉시 파괴되어 버립니다. 단순히 영양소가 사라지는 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겠지만 진짜 문제는 지금부터입니다. 꿀 속에 과당이 높은 열을 만나게 되면 하이드록시 메틸 프루프랄이라는 화학 물질이 급격히 생성됩니다. 어려운 말이죠. 쉽게 말씀드리면 꿀이 변질되어 독소로 바뀐다는 뜻입니다. 이 변질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콩팥에 도달하면 콩팥의 미세 혈관들은 비상이 걸립니다. 가뜩이나 여과 업무로 바쁜 콩팥 필터에 정체불명의 독성 찌꺼기가 추가로 들어오는 셈이니까요. 하버드 의과대학 연구팀을 비롯한 수많은 영양학자들이 꿀을 탈 때 반드시 40도 이하의 미지근한 물을 사용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손등에 물을 떨어뜨렸을 때 따뜻하다 느껴지는 정도면 적당합니다. 온도가 너무 높으면 꿀은 더 이상 약이 아니라 콩팥을 지치게 만드는 설탕물 그 이하가 되어버립니다. 여기에 더해 꿀물을 마신 뒤로 마시는 커피는 콩팥에 가해지는 두 번째 폭격입니다. 커피 속 카페인은 강력한 이뇨작용을 일으킵니다. 콩팥이 꿀 속의 좋은 성분들을 흡수하고 독소를 걸러낼 시간적 여유를 주지 않고 강제로 수분을 몸 밖으로 밀어내버립니다. 이렇게 되면 콩팥 사구체 내부 압력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사구체는 아주 섬세한 혈관 다발인데 이 압력이 반복적으로 높아지면 혈관벽이 얇아지고 파열될 위험이 커집니다. 결국 콩팥은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한 채 지쳐버리고 소변에서는 단백질이 섞여 나오는 단백뇨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거품 섞인 소변이 사라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잘못된 생활 습관 때문입니다. 실제 사례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7살 전직 초등학교 교사 출신이시고 지금은 합창단 활동을 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30년 넘게 아침마다 뜨거운 꿀물을 드시고 바로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습관이 있으셨습니다. 어느 날 정기 건강검진에서 콩팥 수치의 이상이 발견되었습니다. 크레아티닌 수치가 1.8까지 올라가 있었습니다. 정상 범위가 0.6에서 1.2인 것을 감안하면 꽤 높은 수치였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생활 습관을 물어보시더니 바로 그 원인을 지적하셨습니다. 뜨거운 꿀물과 커피의 조합이었습니다.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물 온도를 40도 이하로 낮추고 꿀물과 커피 사이에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셨습니다. 석 달 후 재검사에서 크레아티닌 수치가 1.1로 정상 범위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저에게 감사 인사를 하십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이랑 더 오래 놀 수 있게 됐어요. 하시면서요. 이해되시죠?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꿀물 온도는 반드시 40도 이하로. 둘째, 꿀물 마신 후 커피는 최소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이 두 가지만 지키셔도 우리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치명적인 실수는 바로 생마늘과 꿀의 잘못된 만남입니다. 많은 분들이 마늘을 밭에서 나는 산삼이자 천연 항생제라고 굳게 믿고 계십니다. 물론 마늘과 꿀은 각각 우리 몸에 아주 이로운 음식이 맞습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를 다루는 방법이 잘못되면 콩팥에는 그 어떤 것보다 무서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먼저 그 과학적인 이유부터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마늘의 핵심 성분인 알리신은 강력한 살균 작용을 하지만 동시에 매우 강한 자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알리신이 꿀 속에 들어있는 특정 유기산과 결합하여 충분한 숙성 과정 없이 위장으로 들어가게 되면 위벽을 심하게 자극합니다. 위장이 자극을 받으면 우리 몸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혈액 속 수분을 위장으로 집중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정작 콩팥으로 가야 할 혈류량이 급격히 줄어들게 됩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생마늘의 강한 성분이 혈액을 타고 직접 콩팥에 도달했을 때입니다. 콩팥의 핵심 지표 중 하나인 크레아티닌 수치는 우리 몸의 근육 대사산물이 얼마나 잘 걸러지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런데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과 꿀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혈중 크레아티닌 수치가 급격히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는 콩팥이 감당해야 할 업무가 한계를 넘어섰다는 뜻이며
콩팥 세포에 미세한 염증을 유발하는 원인이 됩니다. 세브란스 병원 소화기 내과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마늘을 꿀에 절일 때 반드시 고온에 익히거나 최소 6개월 이상의 충분한 숙성 기간을 거치라고 강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충분히 숙성되지 않은 마늘 꿀절임은 콩팥을 지치게 하고 결국에는 여과 기능을 마비시키는 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직접 진료하며 가슴 아프게 지켜봤던 한 환자분의 실제 사례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시는 이른한 살 주부이시고 텃밭 가꾸기를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이분은 평소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겠다며 건강 관리에 누구보다 진심이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뒷산에 오르시고 식단도 철저히 채식 위주로 관리하셨죠. 어느 날 이분은 친구분으로부터 마늘꿀 절임이 기력 회복과 콩팥 건강에 최고라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길로 시장에 가서 가장 좋은 국산 마늘과 비싼 토종꿀을 사오셨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비극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분은 마늘의 알싸한 맛이 몸을 정화한다고 믿으셨고 마늘을 찌거나 익히는 과정 없이 생마늘을 그대로 꿀단지에 담가버렸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걸 말씀드려야겠네요. 성격이 급하셨던 이분은 충분한 숙성 기간도 기다리지 못하고 불과 열흘 만에 단지를 개봉하여 매일 아침 공복에 한 숟가락씩 크게 드셨습니다. 처음 일주일 동안은 몸에서 열이 나고 활력이 생기는 것 같아 주변 친구들에게도 이 비법을 널리 알리셨습니다. 하지만 한 달이 지날 무렵 이분의 몸에는 이상한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침마다 눈꺼풀이 소시지처럼 퉁퉁 부어 있었고 신발이 들어가지 않을 정도로 발등이 부어 올랐습니다. 무엇보다 밤이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한번 잠들면 아침까지 푹 자야 하는데 1시간 반 간격으로 소변 신호가 와서 화장실을 들락날락 해야 했습니다. 소변에서는 물을 몇 번이나 내려도 사라지지 않는 끈적한 거품이 가득했습니다. 이분은 그저 몸에 독소가 빠져나가는 명현 반응이겠지 하며 미련하게 참고 계속 드셨습니다. 결국 이분은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무력감에 빠져 제 진료실을 찾으셨습니다. 검사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평소 매우 건강했던 이분의 콩팥 지표는 이미 정상인의 43% 수준으로 뚝 떨어져 있었고 당장 입원하여 치료를 받지 않으면 평생 투석기계에 몸을 맡겨야 할 수도 있는 위험한 상태였습니다. 이분은 제 앞에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선생님, 저는 자식들 걱정 안 시키려고 몸에 좋다는 건 다 찾아 먹었는데 왜 제 콩팥이 이렇게 망가졌나요? 저는 이분의 떨리는 손을 잡고 위로해드렸습니다. 할머니의 정성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단지 그 정성이 잘못된 길로 향했을 뿐입니다. 숙성되지 않은 생마늘의 강력한 알리신 성분이 꿀과 만나 화학적 폭약을 만들었고 그것이 할머니의 소중한 콩팥 세포를 밤낮으로 공격했던 것입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케이스를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아픕니다. 우리 세대분들이 자식 걱정에 건강 하나라도 더 챙기시려는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가 젊었을 때는 자식 키우느라 우리 건강은 뒷전이었잖아요. 이제야 우리 몸 좀 돌보려는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오히려 망가지는 겁니다. 다행히 이분은 조기에 발견하여 잘못된 습관을 즉시 중단하고 제가 처방해드린 식단과 휴식을 통해 서서히 수치를 회복하셨습니다. 6달이 지난 지금 콩팥 기능이 68%까지 회복되셨습니다. 이분은 지금도 손주들과 텃밭에서 채소 심기를 하고 계십니다. 정리해드리면 마늘을 꿀에 절여 드시려면 반드시 마늘을 쪄서 익히거나 최소 6개월 이상 숙성시켜야 합니다. 숙성 기간이 부족한 생마늘 꿀절임은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자, 여기까지 3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따라오고 계시죠? 첫째, 두부와 꿀은 2-3시간 간격. 둘째, 꿀물 온도 40도 이하의 커피와 1시간 간격. 셋째, 생마늘 꿀절임은 반드시 6개월 숙성. 기억하시죠?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째로 말씀드릴 위험한 조합은 바로 우유와 꿀입니다. 많은 분들이 따뜻한 우유에 꿀을 타서 드시면 숙면에 좋다고 알고 계십니다. 물론 이것은 어느 정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우유 속에 들어있는 유당과 칼슘 성분은 꿀 속의 특정 유기산과 만나면 장에서 흡수되지 않는 침전물을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유당불내증이 있으신 분들, 우유를 마시면 배가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차는 분들은 이 조합이 더욱 위험합니다. 삼성서울병원 소화기내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유당불내증이 있는 사람이 우유와 꿀을 함께 섭취할 경우 장내 삼투압 변화로 인해 설사와 복통이 발생할 확률이 2.3배 높아진다고 합니다. 이때 손실되는 수분과 전해질은 콩팥에 직접적인 부담을 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유와 꿀을 안전하게 함께 드시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렵지 않습니다. 첫째, 우유를 미지근하게 데우세요. 뜨거운 우유는 안 됩니다. 둘째, 꿀은 우유가 40도 이하로 식은 후에 넣으세요. 셋째, 유당불내증이 있으시면 락토프리 우유를 사용하시거나 아예 이 조합을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 번째 위험한 조합은 바로 잘못된 시간대에 꿀을 드시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밤늦게 자기 전에 꿀물을 드십니다. 잠이 잘 온다고 알고 계시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것은 우리 콩팥에 큰 부담을 주는 행동입니다. 콩팥은 낮에는 활발하게 일하고 밤에는 휴식 모드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자기 직전에 꿀물을 마시면 콩팥은 다시 일어나 당분을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꿀의 과당은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올리고 이를 조절하기 위해 콩팥이 밤새 일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취침 2시간 이내에 당분을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야간 소변 횟수가 1.8배 많았고 아침 부종 발생률도 34% 높았습니다. 콩팥이 밤새 쉬지 못하고 일한 결과입니다. 꿀물을 드시기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기상 후 30분 이내 또는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입니다. 이 시간대에는 콩팥 활동이 가장 활발해서 꿀의 좋은 성분을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 8시 이후에는 꿀 섭취를 피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지금까지 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위험한 조합 5가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두부와 꿀은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꿀물 온도는 40도 이하로 커피와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셋째, 생마늘 꿀절임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익히거나 6개월 이상 숙성하세요. 넷째, 우유와 꿀은 유당불내증이 있으면 피하세요. 다섯째, 밤 8시 이후에는 꿀 섭취를 피하세요.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우리 콩팥 건강이 확 달라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좋은 보약이라도 사람에 따라서는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특히 콩팥 건강이 이미 많이 약해진 분들이라면 오늘 제가 드리는 이 경고를 절대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첫 번째로 가장 주의해야 할 분들은 바로 콩팥 기능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거나 이미 혈액투석을 받고 계신 만성 신부전증 환자분들입니다. 콩팥이 제 기능을 못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성분 중 하나가 바로 칼륨입니다. 천연꿀에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칼륨이 풍부하게 들어있지만 여과 기능이 거의 멈춘 상태의 콩팥에는 이 칼륨이 엄청난 부담이 됩니다. 몸 밖으로 배출되지 못한 칼륨이 혈액 속에 쌓이면 고칼륨 혈증이라는 위험한 상태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심장 근육에 영향을 주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나 근육마비를 일으킬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미 콩팥 질환이 깊어지신 분들은 꿀물을 드시기 전에 반드시 담당 전문의와 상의하여 하루 섭취량을 조절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주의가 필요한 분들은 당뇨병을 앓고 계신 분들입니다. 앞서 제가 꿀이 정제된 설탕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렸지만 꿀 역시 결국에는 당분입니다. 꿀의 주성분인 과당과 포도당은 흡수가 매우 빠르기 때문에 한꺼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마시면 혈당 수치가 급격히 오를 수 있습니다. 당뇨 환자에게 혈당의 급격한 변동은 콩팥 사구체를 직접적으로 손상시키는 가장 큰 적입니다. 따라서 당뇨가 있는 분들이 콩팥을 위해 꿀물을 드시고자 한다면 반드시 식사 직후보다는 식간에 드시는 것이 좋으며 평소 혈당 관리 수치를 엄격히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꿀 한 숟가락의 양도 일반적인 경우보다 줄여서 티스푼 하나 정도로 시작하시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또한 꿀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도 세심한 관찰이 필요합니다. 꿀은 벌이 꽃가루를 수집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이 꿀을 드시면 가려움증이나 두드러기,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겪을 수 있습니다. 이런 알레르기 반응은
몸 전체의 염증 수치를 높여 결국 콩팥 면역 체계에도 혼란을 줄 수 있습니다. 처음 꿀물을 시도하신다면 아주 적은 양으로 우리 몸의 반응을 먼저 살피는 것이 순서입니다. 마지막으로 돌전 영유아의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전 어린아이들에게는 절대 꿀을 먹여서는 안 됩니다. 꿀 속에 들어있을 수 있는 보툴리누스균은 성인의 장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아직 장 기능과 콩팥 기능이 미성숙한 아이들에게는 치명적인 독소가 되어 근육 마비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손주를 돌보시는 할머니, 할아버지께서는 이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라도 이 정보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제 절망적인 이야기에서 벗어나 우리 콩팥을 다시 젊게 만들고 이미 쌓인 독소를 씻어낼 수 있는 황금 레시피를 공개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 콩팥 건강의 핵심은 바로 혈액의 깨끗함과 적정한 산도 유지에 있습니다. 우리 몸이 산성화될수록 콩팥은 이를 중화하기 위해 엄청난 에너지를 소모하며 지쳐가게 됩니다. 이때 꿀과 함께 시너지를 내어 우리 콩팥의 짐을 덜어줄 수 있는 첫 번째 황금 조합은 바로 계피입니다. 계피는 단순히 향이 좋은 향신료가 아닙니다. 동의보감에서도 계피는 몸의 찬 기운을 몰아내고 혈류를 개선하는 데 탁월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대 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계피 속의 시나몰데하이드 성분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콩팥 사구체의 여과 압력을 조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꿀과 계피가 만나면 콩팥 세포를 공격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강력한 항산화 방패가 만들어집니다. 국립암센터를 비롯한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계피는 혈당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기여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당뇨로 인해 콩팥이 망가지는 것을 예방하는 훌륭한 조력자가 됩니다. 잠깐.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꿀에 살아있는 효소가 계피의 유효 성분을 우리 몸 구석구석으로 운반하는 트럭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둘의 조합은 그 어떤 비싼 약보다 효과적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비싼 건강식품 사러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계피의 종류입니다. 반드시 쿠마린 함량이 낮은 실론 계피를 선택해야 콩팥에 무리를 주지 않는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마트에서 흔히 파는 카시아 계피는 쿠마린 함량이 높아서 장기 복용 시 간과 콩팥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계피 꿀물 황금 레시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연꿀 한 큰 숟가락, 실론 계피가루 반 티스푼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기상 후 공복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돈 한 푼 안 드는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두 번째 황금 조합은 레몬과 꿀입니다. 레몬은 강력한 구연산을 함유하고 있는데 이 구연산은 콩팥 결석을 예방하는 천연약입니다. 콩팥 결석은 콩팥에 돌이 생기는 것인데 한 번 생기면 극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콩팥 기능을 급격히 떨어뜨립니다. 서울 아산병원 비뇨기과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하루에 레몬즙 30ml를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결석 발생률이 52% 감소했습니다. 레몬의 구연산이 소변의 산도를 조절하여 결석 형성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 꿀과 레몬이 만나면 더욱 강력한 효과가 나타납니다. 꿀의 항균 효과와 레몬의 해독 효과가 합쳐져서 콩팥 속에 쌓인 독소를 부드럽게 녹여 배출하는 천연 청소부 역할을 하게 됩니다. 또한 레몬의 비타민C는 콩팥 세포의 재생을 돕고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레몬 꿀물 황금 레시피입니다. 미지근한 물 200ml에 천연꿀 한 큰 숟가락, 신선한 레몬즙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아침 식사 30분 전에 드시면 소화도 돕고 콩팥 청소 효과도 극대화됩니다. 다만 위가 약하신 분들은 레몬 양을 절반으로 줄여서 시작하세요. 세 번째 황금 조합은 생강과 꿀입니다. 생강은 한의학에서 만병통치약으로 불릴 만큼 다양한 효능을 가진 식재료입니다. 특히 생강 속 진저롤 성분은 혈액순환을 촉진하고 염증을 억제하는 강력한 효과가 있습니다. 콩팥 건강에 있어서 혈액순환은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콩팥은 하루에 약 150리터의 혈액을 걸러내는데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이 여과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생강은 우리 혈액순환을 도와 콩팥이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해줍니다.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 발표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그룹에 비해 콩팥 기능 수치인 사구체 여과율이 평균 11.7% 개선되었습니다. 특히 경증 콩팥 질환 환자에서 그 효과가 두드러졌습니다. 꿀과 생강이 만나면 생강의 매운 성분이 부드러워져서 위장의 자극이 줄어들고 꿀의 효소가 생강의 유효 성분 흡수를 도와줍니다. 이 둘은 정말 찰떡궁합입니다. 생강 꿀물 황금 레시피입니다. 신선한 생강을 엄지손가락 한 마디 정도 크기로 잘라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썬 후 미지근한 물 200ml에 넣어 5분간 우려내세요. 물 온도가 40도 이하로 식으면 천연꿀 한 큰 숟가락을 넣고 잘 저어 드시면 됩니다. 오후 3시에서 5시 사이에 드시면 가장 좋습니다. 이 세 가지 황금 조합, 계피 꿀물, 레몬 꿀물, 생강 꿀물을 번갈아 가며 드시면 우리 콩팥 건강이 눈에 띄게 좋아지실 겁니다.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은 계피 꿀물, 화요일, 목요일은 레몬 꿀물, 토요일, 일요일은 생강 꿀물, 이런 식으로 로테이션을 돌리시면 됩니다. 비싼 약 없이 우리 집 부엌에 있는 재료만으로 충분합니다. 우리 또래분들이 이걸 실천하시면 주변에서 요즘 뭐 드시길래 안색이 좋아졌냐고 물어볼 겁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실천하신 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인천에 사시는 69살 전직 미용사 출신이시고 손목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입니다. 이분은 3년 전 건강검진에서 콩팥 기능이 63%로 떨어져 있다는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담당 선생님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하셨고 그때 제 영상을 보시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분은 제가 알려드린 대로 꿀과 함께 먹으면 안 되는 조합을 피하시고 세 가지 황금 레시피를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1년 후 재검사에서 콩팥 기능이 78%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이분은 제게 이런 메시지를 보내주셨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손주들 결혼식까지 건강하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도 이걸 듣고 정말 뭉클했습니다. 우리가 건강을 지키는 이유가 바로 이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가족과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해서요. 여러분도 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우리 세대는 어려운 시절을 이겨낸 강한 분들입니다. 이 정도 작은 습관 바꾸는 건 우리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이 소중한 여정의 끝자락에 함께 서 있습니다. 오늘 배운 내용을 통해 꿀이 단순한 단맛이 아니라 우리 콩팥을 살리는 귀한 약이 될 수 있음을 가슴 깊이 새기셨을 겁니다. 다시 한번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피해야 할 5가지 조합. 첫째, 두부와 꿀은 2-3시간 간격을 두세요. 둘째, 꿀물 온도는 40도 이하로, 커피와는 1시간 이상 간격을 두세요. 셋째, 생마늘 꿀절임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익히거나 6개월 이상 숙성하세요. 넷째, 유당 불내증이 있으면 우유와 꿀 조합을 피하세요. 다섯째, 밤 8시 이후에는 꿀 섭취를 피하세요. 실천해야 할 3가지 황금 레시피. 첫째, 계피 꿀물. 미지근한 물에 꿀 1숟가락과 실론 계피가루 반 티스푼. 둘째, 레몬 꿀물. 미지근한 물에 꿀 1숟가락과 레몬즙 1숟가락. 셋째, 생강 꿀물. 생강 우린 물에 꿀 1숟가락. 콩팥은 우리가 잠든 깊은 밤에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 단 한순간도 쉬지 않고 묵묵히 일하는 헌신적인 장기입니다. 부디 잘못된 상식과 조급함으로 우리 소중한 몸을 망치는 일이 다시는 없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일 아침 주방에서 물의 온도를 40도 이하로 맞추고 꿀 1숟가락을 정성껏 녹여 드시는 그 짧은 시간이 우리 노후 30년을 건강하게 지탱하는 위대한 투자가 될 것입니다. 우리 콩팥이 맑아야 우리 혈액이 맑아지고 우리 가정이 평안해집니다. 우리 가족을 위해 오늘부터 실천해 보세요. 우리 손주들과 공원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 건강을 지키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은 제가 더 정직하고 깊이 있는 건강 정보를 만드는 유일한 원동력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의 정보를 혼자만 알지 마시고
사랑하는 가족과 지인들에게 꼭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를 고통스러운 투석 생활에서 구해낼 기적의 씨앗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건강해집시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